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문지기 장우성입니다. 네, 문지기지기 문지기. 예. 요새 밤마다 미정원 아, 개업하시느라 네. 굉장히 바쁘셨다라는 이번 한 주 소식 힘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미정원 개업하고 네. 그 수면 시간이 약 2시간 더 줄었습니다. 아, 그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밤에 원래 한 30분 정도만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일 받으셨어요. 말이 많아집니다. 제가 시작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조금 말을 줄여야 되는데 네. 우리 여도원 앵커는 그럼 제가 말을 좀 줄이기 원하십니까? 아니 밤에 너무 이제 오래 하시면 그렇군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항상 이제 잠을 줄여서 일을 하시니까 네. 그럼 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적당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막 더 뭔가 지금 하고 싶어도 이거를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알아서 잘 조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예. 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구석이요? 먹심이라고 하는. 먹으면 괜찮아요.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그럼 다이어트 하신 거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네, 하여간 네. 오늘 바람이 많이 옵니다. 오늘 예. 강풍이 장난 아니에요. 여의도에 칼바람을 저도 날아갈 뻔했고. 진짜 엄청납니다. 예. 우리 부사장님도 살짝 날아갈 제가 뻔했다가. 휘청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묵직한 사람이 움직일 정도면 바람이 아주 매우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여의도만 그런 건지 또 전국적으로 그런 건지 그럴 수 있죠.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높아질 수 있겠지만 3월이니까 바람이 또 부니까 여러분들 이제 꽃샘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목요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에 사실 출근길 되게 서둘렀어요. 또 하루 쉬고 나면 이 루틴이 깨지잖아요. 깨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장 부사장님 오시는 날이구나.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예, 네, 마감 그렇습니다. 상황 우리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IS 이지한 대표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의 데프콘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군요. 오늘이요? 아이들 오늘 입학식하고 계약하고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한 초등학교 때는요 그 전날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왜요? 계약하면 이제 가기 싫어서? 탐구생활 검사 받고 탐구생활 맞아. 와, 탐구생활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전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아닙니까?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상 받고 그렇군요.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탐구 생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이미 나이가 조금 들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상인 세대에도 탐구생활이 전 있었군요. 당연히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밀려서 이제 겨우 그냥 얇게 해가는 스타일이셨고. 저희는 온 식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같이 매달렸습니다. 어머님부터 아버님까지. 저는 진짜 두껍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반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뭐 예. 그 안에 막 뭐 붙이고 예.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상에 웃을 때가 아닌데 잠깐 제가 좀 네, 추억에. 추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가시죠 탐구생활 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마감 상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닥 좋지 않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4%의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네. 이 4자를요, 제가 이제 우리 이하는 씨와 같이 얘기할 때 절대 못 본다. 라는 얘기했어요, 제가. 단언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 4.01%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4%? 그쵸. 숫자가 또 하필 주고 4자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 좋아해요. 예, 긍정적으로 4자를 왜 보세요. 좋아하시죠? 그냥 뭔가 이렇게 이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고 짝이 맞는 느낌이라서 주구사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고 예, 하면 좋게 좋은 거죠. 사랑해야 할 예. 때 사. 예. 예. 하여간 그렇고요.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만 0.02% 강보합이었고요. 나스닥 0.66%, S&P 0.47%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없죠. 아니,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심하게. 왜냐하면 호재가 없고 악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마치 제가 잠을 못 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요. 보신 것처럼 40.4에서 7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0.3포인트가 올라오면서 뭔가 다시 한번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어쨌든 50 아래에 있기는 50 하지만 아래에 있긴 맞습니다만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간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지표가 좋아집니다. 지금은. 그 금리를 내리겠냐? 안 내리겠죠. 지금 뭐 이제 제조업단이나 이제 기업단에서 나오는 이런 지표도 호조를 점점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쨌든 50 아래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쪽에서의 지표를 보면은 되게 견조하니까 좋아요. 우리가 네, 경기에 좋습니다. 있어서 사실 기업에서는 좀 약간 몸살이고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만 와, 소비 경기는 네, 너무 좋습니다. 단단하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자, 있죠. 보시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가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요. 0.25든 0.5든 올리자. 우리 열려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 보게 되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0.5%에 베팅할 것 같아요. 이미 눈을 너무 레이저를 쏘고 계시네요. 오늘자 사진입니다. 오늘자. 오늘 완전히 힘이 들어갔고 이분이 뭔가 지금 내 말이 맞지 않았냐 하는 걸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0.25%가 맞습니다만 0.5도 갈 수 있다.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네. 아, 이번에 그럼 이렇게 50bp 얘기 나온 상황 속에서 진짜 50bp를 올리게 되면 그럼 시장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진짜 50bp 하겠어? 이런 심리도 그러니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연말 가면 금 내릴 것이냐? 안 내려요. 못 내립니다. 지금은요. 절대라는 건 아, 없잖아요. 없죠. 없습니다만 희망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절대 못 내린다고 절대 말씀하세요. 못 내립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 폭을 보게 되면요. 적어도 올해 금리는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내년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우리 없이 부사장님의 네. 그 절대 법칙이 반대로 안 통하기를 예, 한번 안 기원해 통하기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0년 국제 수익률이요. 지금은 3.996%지만 장중. 예, 장중에 4.91까지 갔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기 때문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1년물 수익률 역시 5.048%인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굳이 우리가 위험한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1년 네. 만에 5% 수익이라. 네. 오. 이게 여러분들 1년 전에 얼마였냐면 수익률이 0.06%였습니다. 아, 이렇게만 네, 많이 올라왔죠. 그럼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저 같으면 진짜 은행 가서 돈 맡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편하게. 네. 이런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던 거군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 갑자기 전날 밤에 100억 달러의 자본 확충 계약안을 발표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군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건데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험 성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앞으로 네. 이제 우리가 네, 돈이 필요할지 해야 할 모르니까. 일들이 그렇습니다. 많고 네.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자본확충이 우리 돈이 없어서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AI나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의 대비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째 시장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근데 반영을.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가요. 만약에 챗 GPT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기사면 급락합니다. 그렇죠. 급락합니다. 근데 AI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보자? 네. 이런 느낌. 그렇죠. 주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약간 얄미운. 얄밉다. 웬만하면 얄미하지 않지만 아니 솔직히 얄밉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하필 왜 지금 이맘때 이런 이런 100억 얘기를 달러 하냐? 발표합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로우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로우 홈디파가 다 안 좋았습니다. 제가 딱 보게 되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주택 매매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그렇죠. 기업도 보통 매매가 될 때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 지금 매매 최근에 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은 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부동산 갑부인 우리 여도원 앵커마저도 최근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어야지 뭐 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갑부. 예. 그래서 갑부였으면 주가 좋겠네요. 좀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얄미운 게 에너지 관련 기업만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얄밉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셀포스닷컴 실적이 바로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CEO예요? 마크 베니오프. 저 얼굴 처음 봐요. 어떤 분들은 뭐 상적 같다 말씀하시는데 약간 예. 바리톤 그렇죠. 테너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입니다. 근데 기업을 잘 운영하시는 분이니까요. 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자, 보시면 좋은데요. EPS 전망치 1.36 대비 1.68. 너무 잘 나왔습니다. 매출까지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망까지 좋았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약 13%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노플레이크는 혹시 봤습니까? 아니요.
모든 분들의 관심사. 이게 봤더니요. 매출이 미스했습니다. 주가로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투자자의 날이 지금 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예, 거죠.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무슨 결과가 얘기가 나온다면 나올지가 보시면 돼요. 네. 궁금한데 이게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네. 국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영향을 미칠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인베스터데이에는 뭐 특히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 미래 지향력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과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그 투자 시기를 늦추시면 어떨까? 뭐 큰일 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네. 해나하면서 이제 막 네.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 발. 예, 제가 이제 멀리. 어제 본 기사에 의하면 개인들의 투자 그 분위기가 폭풍 매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에 대해서요? 예, 폭풍 매수, 엔비디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막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멈춤하시고 주변 둘러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지금 현재 사실 그 당일이나 그 추후에 움직임을 보면은 좀 그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통계는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200 지지하면서 1% 안팎의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네.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여의도의 데프콘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의 투자 패턴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기업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공장 건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건데 네. 중국 업체들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네. 거기서 일할 사람들 주택, 호텔, 전력망, 유통, 물류, 야, 그렇게 크게 가요? 네, 아예 세트로 갑니다. 중국 업체들은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뭐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좀 네. 경험이 좀 많이 쌓이긴 했겠네. 그런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가는 거고 아. 멕시코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장 딸랑 지어놓고 뭐 해달라, 용수 달라, 뭐 전력 달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사. 그냥 라이선스만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돈 내서 우리가 다 해줄게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의도의 데프콘이라고 불리우는 이분이죠. ISN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거예요? 좀 자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바로 방송에 나오면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 조금 걷다가 오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아, 항상 마주쳐요. 어, 제가 아. 이제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의도 여기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뭐 어딘가로 가시길래 방송 안 오시고 어디 가시는 거지 하는 거를 두 차례 그러면 그 걷는 마주쳤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아. 걸으면 어. 그나마 말이 좀 더 잘. 아, 네, 목소리가 네. 트인다. 예, 우리 비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목도 풀 겸 운동도 할 겸 잠깐 걷는 거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뛰어오잖아요. 방송하기 그래서 전에. 아직까지는 28층에서. 그러세요? 직선으로. 걸어 내려오신다는 거. 엄청 뛰죠. 오. 속된 말로 구른다는 표현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뛰어옵니다. 네, 뛰어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 짬짬이 우리가 또 바쁘다 현대 사회 속에서 운동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동도 네. 잠깐이지만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지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이제 예상보다 어렵게 나와서 증시 조정 압박을 받고, 하지만 이제 이 원인이 됐던 부분을 하나씩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그 서비스 관련된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주거 관련된 지표는 뭐 선행 지표나 우리가 팬데믹 이전의 서비스 고용 수치를 보면 3월이 넘어가면 뭐 3월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 정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지표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PC 지표가 또 예상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서 이제 소비, 물가에 관련된 지표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데, 오늘은 이제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보고, 글로벌 자금 이동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물가 지표들이 많이 올랐고, 여기서 특히 이제 우리가 소매 판매도 좋게 나왔지만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겠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려하는 바는 1월달, 2월달에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고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데, 이 지표들이 오히려 이제 3월, 4월, 특히 4월 넘어가면서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을 이제 갖고 양쪽으로 다 평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월달 그 소매 판매에서 우리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외식 서비스 쪽하고 자동차 이쪽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늘어났던 부분이 자동차와 외식 서비스 쪽이거든요. 요 판매 쪽이 보면 뭐 경기 소비재 쪽과 외식 서비스 쪽이 지금은 굉장히 소매 판매 업종별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걸 와 의외예요. 자동차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우리가 테슬라를 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 12월 테슬라. 달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할인 판매되고 공급 숏대지 됐던 부분에 어느 정도 그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실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잖아요. 네. 판매 대수 나쁘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자동차에 대한 이게 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 그 자동차 판매와 사실 여기 그 가전 판매가 사실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상승 반전했는데 이게 9개월 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경기 소비주에서 거의 마지막 임의 소비지라고 하는 그 정점에 있는 게 사실 가전이랑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혹시 이게 이제 진짜 소비가 조금 과열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사실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나 외식 서비스 쪽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 주간 신용카드 거래액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1월 달에 2월 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자동차 쪽인데 이때 신용카드 보시면은 거래액이 상당히 올랐다가 2월을 정점에서 사실 크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판매가 2월, 3월로 넘으면서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같이 늘어날 거냐 본다면 사실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연초에 할인과 좀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외식 서비스 쪽에서도 그 주간 신용카드 거래액을 보면 이게 살짝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서비스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될 거냐 본다면 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부터 양쪽 다 그래프가 좀 꺾여 내려오는 걸 본다면 너무 우려할 만큼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지금 이어지는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 가처분 소득에서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좀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팬데믹 때 워낙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축률이 비이성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달에 사회 보장 금액이 한 9% 가까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좀 추가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소비 여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서 진짜 소비, 그 소득 대비해서 소비 비중이 사실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그 팬데믹에 상승한 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그 연이라서 그래프가 좀 추격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중바닥을 찍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대비해서 소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역사적 이제 고점까지 갔죠. 고점까지 가고 이제 여기서 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누적 초과 저축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의 그 소비를 판매할 때 이 저축액 가지고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보면 개인 그 저축분을 장기로 데이터를 뽑고 거기서 초과 누적으로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팬데믹 이후에 누적 초과 저축액이 거의 6조 5천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저축액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금액이 이제 6조 5천억까지 갔다가 지난달 보면 이게 2천억 달러까지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중반 그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누적 초과 저축액이 예전에 극도로 높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낮아졌다.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 미국 국민의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세부 데이터 중에서 이제 고소득자의 저축률을 보면은 여전히 초과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쓸 돈이 굉장히 많다.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그 데이터로서 조금 불공평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서비스 부분에서 저임금 구조에 있던 분들이 그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층에서 그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고용은 늘어나서 실제로 우려감은 커지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연준에서 보는 기준은 오히려 지난번에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요 저축액도 비슷한 경우인데 사실 뭐 이 저축액 부분이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대다수의 이제 중산층 이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산층 이하에서 지금 보면 리오프닝 이후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미 소비의 쪽 지금 보신 것처럼 자동차나 가전 쪽의 소비가 지금 나왔고 외식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누적 저축액을 본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6조 5천 원까지 갔던 이 저축액이 누적 초과 저축액이 지금 이제 2천억 달러로 거의 감소를 했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으로 뭔가 그 가소비를 하거나 소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1월달, 2월달을 정점으로 해서 많이 줄어간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소비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과열 양상으로 갈 거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요거를 그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봤던 데이터를 보면 좀 잘 나와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실제 소비 변화를 보면 상품이나 내구재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이나 내구재 소비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요건 이제 고용과 비슷한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의 소비를 본다면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거의 이제 수준을 회복하는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서비스 관련돼 있는 소비도 고용이 확대되면서 마냥 그쪽으로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1월달, 2월달 소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이게 과연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데이터는 그 3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미리 암시한다라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보면 증시에 긍정적이겠지만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3월 이후에 4월, 5월에 지표가 악화돼서 나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건데 오히려 이제 그때가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정의 압박을 받지만 만약에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 경기관의 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면 과연 지금 증시의 위치가 이 위치에라도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지표들의 차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왜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냐 부분을 본다면 이 그래프가 상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그 발표한 내용인데 보면 보통 이제 이게 ISM 제조업 지수 그 경기 하강 시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최근 21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제 그 큰 폭 떨어지기 시작했죠. 최근 이제 50 이하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ISM 그 제조 고용 지수를 보면 같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전의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이게 거의 유사하게 같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ISM 제조업 지수가 50선 이하로 떨어지면 제조업 고용도 50선 이하로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었던 경기 하강과는 조금 다르다는 건데 저는 이게 아마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없었으면 일반적인 경기 하강 추세였다면 아마 같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계속해서 벌어질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경기에 달려 있겠지만 이런 그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된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게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긴축 압박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오히려 경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용이나 소비에 대한 부분이 긴축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3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역시 이제 지표가 좀 반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부터는 오히려 긴축 압박이 아니라 이 지표들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쪽으로 저는 우려감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3월에는 이 경기 관련한 지표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이다. 반전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다 반대로 일어나는 상황들이 또 이번 달 안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달에는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증시에는 더 큰 압박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압박에 의해서 내려가는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해서 하락 압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하락 추세 다시 전환으로 저점을 깰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본다면은 사실 어떻게 지금 긴축 압박으로 조정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예를 괜찮다. 든다면 직전 저점을 이탈시킬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반증이 하나가 우리가 작년 같으면 CPI 지표에서부터 PPI 지표, 특히 PC 지표가 높게 나왔으면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사실 그 정도 하락 압박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표의 반전으로 인하여 긴축이 아니고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 압박이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하락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요거는 조정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진짜 위기는 뒤쪽에 경기 침체감이 과연 이 지표들이 잘 나왔던 지표들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감소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럼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 거냐라는 그렇죠. 부분을 궁금하실 건데 그거를 이제 잠깐 평가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다 전부 다 그 작년 10월달에 저점을 잡았거든요. 9월 말 10월달에 저점을 잡았는데 이때 그 10월달 저점을 지금까지는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유지를 하고 있는데 10월달 저점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CPI가 9를 넘어가고 PPI가 10을 넘어갈 때 이 수치 이상으로 더 나오진 않을 거다. 여기가 정점일 거다라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시장 증시의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면 긴축 압박만 본다면 10월달 저점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1월달에 우리가 1월 효과가 나왔던 부분은 역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파동이 하나 더 위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2월 저점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을 생각해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한 1800선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정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나스닥으로 본다면 이 1080선 정도의 그 10월 저점은 지켜지는 게 맞을 거고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12월 달 저점에서 상승했던 1200선이 지켜지는 게 맞을 거고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호투했던 거라면 그 오버슈팅이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그 1800선 정도의 라인은 어느 정도 공방이 벌어지면서 지켜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 하락은 우리가 이런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압박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더해서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등락을 보일 거다라는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거의 되고 있거든요. 네.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점은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반락이 나오는데 그래도 만약에 올해 이제 이런 류의 그 저점과 고점이 반복된 형태가 나온다면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나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택이나 섹터의 선택이나 종목의 선택을 잘 하시면 그래도 그 안에서 수익을 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작년과 다르게.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속칭 말하면 뭘 사도 안 되는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과연 어디에 자금이 몰리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쪽 시장을 공략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이제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 작년 그 12월 달부터 그 2월 달까지 올 2월 달까지 보면 선진국에서 이제 유럽 북미 쪽은 미국 쪽이죠. 34억 달러 정도 그 유출이 나왔고 서유럽은 32억 달러 유입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그 주식의 그 증시의 등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신흥국 쪽에서 보면 아시아 쪽에 289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이 238억 달러로 가장 크게 유입이 됐고 한국도 68억 달러 유입이 되면서 서유럽의 전체 유입된 자금보다는 아시아 쪽이 훨씬 크고 한국만 하더라도 서유럽 전체에 넘어서는 자금 유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1월 때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단 8조 원 정도 유입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확실히 지금 올해는 신흥국 쪽, 특히 중국, 한국을 비롯한 대만 쪽에 아시아 쪽에 증시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의 예로 이제 그렇다면 이런 펀드 자금 이동 말고 연금의 이동을 본다면 엘레메다 퇴직연금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그 포지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 자료를 많이 삼거든요. 여기 올해 지금 이제 엘레메다 퇴직연금 이동을 보면 패시브 선진국 그 자금이 25%에서 33% 늘어났다. 패시브 선진국 자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자금들이 아니라 지수에 맞추는 패시브 자금 쪽이 늘어났다는 거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개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액티브 선진국 자금은 55%에서 29%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증시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입됐던 액티브 선진국 자금들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본다면 선진국 그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는 10%에서 28%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펀드 자금 이론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들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고 있다는 게 이제 역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스몰캡은 이제 그대로 뭐 위험 자산은 그대로 1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시아 쪽 그 펀드이 커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펀드 쪽을 본다면 이 KKI 사모펀드 올해 움직임을 보면 KKI 사모펀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라일하고 블랙스톤하고 세계 3대 이제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심 기업 펀드 운용 자산이 2019년 대비하면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그래서 이게 아시아 쪽은 뭘 샀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중국은 대륙 사모펀드라고 인프라 관련된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은 이제 물류기업 인수 등을 비롯해서 일본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그 알짜배기면서 지금 이제 자금 유입이 없어서 어려운 회사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차 대조표 개선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대차 어쨌든 대조표 개선되는 기업이 결국 이제 실적 개선되고 레벨업 되는 쪽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런 그 실적이 레벨업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주 쪽에는 지금 호주가 이제 공기업을 굉장히 민영화하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민영화되는 공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KKR 펀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쪽 비중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 마지막 레포트에서 보시면 아시아 쪽 중소상층이 증가되고 있다.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면서 투자액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주식 자금 펀드라든지 연금 펀드라든지 혹은 사모 펀드를 다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아시아 쪽 비중은 늘려가고 있고, 그 혜택을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중국 증시나 대만 증시를 보면 거의 조정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아마 가져오진 않았는데 보시면은 거의 중국이 그 어제 이제 최근 1월 이후에 고점 오히려 갱신하고 올라가 버렸고, 대만도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금 유입은 똑같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지금은 자금 이동상으로 놓고 본다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분 사진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지금 이제 굉장히 조정 이후에 그 연준의 입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린스펀과 우리가 버냉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50pp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50pp를 인상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PI가 다시 7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두 번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의 혀를 찔려서 만약에 50pp가 나온다면 그 이제 이런 행동은 예전에 버냉키와 비슷한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에 충격을 줄 거고 상당히 어려움 취할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립서비스 입으로 굉장히 시장을 압박하면서 오히려 증시에 대한 부분을 낮춘다면은 그건 이제 그린스펀 같은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월이 오히려 그린스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연준이 공격적으로 50pp 뭐 장점 75pp 못 한다고 본다면 입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반면에 이제 행동은 생각보다는 공손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5pp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웬만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해서 말이 거칠어지더라도 오히려 이거를 조금 여가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 그 연준이 나온 그 레포트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다는 인식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그 미디어 플레이에 나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실제 연주나 행동에 올해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소식 더불어서 여러 가지 네. 지표에 따른 시장의 변화의 양상을 예상을 해봤는데 뭔가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혹은 더 좋아질 수도 하는 변곡점의 3월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좋아진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잘 듣겠습니다. 예, 부디 우리의 예상이 맞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대천사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1004. 야, 나 새로 이사한 전셋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오, 어떡해요? 3%의 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연에 짠하게 공감되고 그런 거 있잖아. KB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지선 씨도 남길 수 있어. 전국 통계 기상도와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 3%의 집으로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KB 부동산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벌써 8분 8분입니다, 지났습니다. 벌써. 이분 빨리 만나보도록 예.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쉬셨어요? 아,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안 쉬시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뭐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라든 맨날 하고. 쉴 때도 네, 일을 네. 하는데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 않는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베스터데이 테슬라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30분 지각했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거 속보도 아니에요. 매번 늦게 합니다. 아, 매번이에요? 매번, 네, 왜 배터리 그러는 대기도 거예요? 그렇고 뭐 다 아니 그분의 성격이죠 뭐. 주인공병인가요? 아, 다들 알고 있을 거래요. 매번 보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한다. 그냥 당연히 네. 7시에 한다 하면 그냥 7시 반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이죠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음. 지난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 아, 저렇게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했는데 세상 세계 1위로 또 붙고 올라서였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루이똥 형님을 네. 이겼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머스크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 주말 우리가 쉬었던 휴일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네네. 어땠습니까? 뭐 혼조세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4%를 찍었단 말이죠.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도저히 찍은 게 요거 잠깐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저께 약속대로요. 10,000명 돌파 감사 이벤트 어저께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 풀 영상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이버 카페의 명입니다. 일명. 그래서 아예 해봤더니 미주미 카페. 미주미 얌잘 카페 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는 저희는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죠 저희가 별 5개 진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장원 얘기 잠깐 하셨겠지만 1,037명. 저희보다 저희 바깥에 있는 저희 PD 분이 더 걱정합니다. 왜요? 3% 측에서 왜요? 이렇게 너무 적으면 어떡하냐. 아. 이틀 만에 1,037명 축하드립니다 부사장님. 그러니까요. 이 밤에 이렇게 1,000명 넘는 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해야죠. 원동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의 질 높은 시황을 들 때가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표정이 왜 이렇게 좀 아니 우리 이렇게 또 이항영 위원님의 모토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실시간 뉴스를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밤늦게 이 미장 보고 싶은데 혼자 너무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미치다 미장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계속 하겠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광고주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사장님이 살을 더 찌우겠다고 각오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 치킨 광고나 이런 것들을 치킨 광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먹는 하겠다는 걸로? 먹는 걸로 하겠다니까. 밤이니까. 네, 연락 알겠습니다.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하나 그 공지사 하나 말씀드리면 3월 11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오전 10시에요. 저희 미국 주식인지타의 멤버십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권동우 부장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어려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롱숏뿐만 아니라 적극적 롱 전략도 많이 하고 뭐 작년에 뭐 세 자릿수 수익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천천히 설명해 주시려 했으니까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사실 하겠고요. 권동우 부장님은 저희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이 심층 인터뷰에서는 그분의 매력이 한 10%밖에 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약간 그럴까요? 뭔가 조심스럽고 그러신 게 되게 많으시고 또 이게 어려운 이야기를 좀 쉽게 푸는 게 능력인데 이분은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재밌게 잘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데 네. 저희 또 방송에서는 잘 못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조금 더 네. 트레이딩해서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 좋은 정보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좀 높았지만 예상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당히 부진하다. 50 이하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부사님이 매번 말하지만 결국은 숫자거든요. 숫자는 실적인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제가 우연히 또 딱 찍었어요. 그 시점에. 저걸 어떻게 딱 찍으셨죠? 찍었어요. 그래서 4.00도 찍어왔습니다. 4%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작년 11월에 최고치를 그러니까요. 갔고요. 그나마 오늘 미국 달러는 그나마 약보합 정도 였기 때문에 오늘 또 달러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어저께 달러는 105.0을 또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 달러가 올라가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값은 또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금값이 한 2달 동안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에 큰 재미 없는데 오늘 또 금 관련 주식만 또 올라가는 것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 관련된 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금값이 오늘 소폭 한 반등했고요. 유가는 큰 재미가 없습니다. 유가는 혼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77달러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횡보 장세죠.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올해 들어서는 계속 일관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사실 이런 뭔가 상품 가격이나 달러, 뭐 그러니까 이런 유가나 최근에 움직임이 뭔가 방향성이 없어요. 다들 방향성 눈치를 없어요.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별 움직임에 있어서는 되게 또 위아래가 네.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퍼스트 솔라 하면 그냥 대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패널인데 태양광 패널인데 미국의 최대 회사다. 미국에서 그 패널 쪽으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상 최고가일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럼 탄 되게 좋겠네요. ETF 탄. 뭐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퍼스트 솔라나 이런 것들이 물론 ICLN도 있고 QCLN 여러 가지 있잖아요. ETF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좋았냐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내렸던 건데 실제로 보면 이제 IRA 같은 거가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됐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데 IRA 하면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만 생각하잖아요. 현대자동차랑 테슬라, 전기차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태양광이죠. 그래서 태양광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위까지 알 필요 없고 숫자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30년까지 7, 8년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퍼스트 솔라 이런 것이 좋아지겠죠. 물론 이게 적자에서 하면 적자인데 늘 사상적인데요. 오늘 보면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발표했고요. 주당 17센트 손실이었는데 7센트가 났고요. 매출 맡았고요. 어닝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이고 그리고 결국은 클린 에너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은 다 지금 없고 대표적인 테마성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언젠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탄도 있고요. 또 하나가 ICLN이 있고요. 이건 ICLN과 QCLN이 있는데 그 차이는 ICLN은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를 다 다양하게 담고 QCL은 이제 미국 위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특징이 여기에는 그런 태양광 설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테슬라 있어요. 들어가고 루시드도 들어가고 플러그 파워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온 세미컨덕터, 앨범알, 뭐 엠퍼시즈, 뭐 리비안 이런 걸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맞으실 것 같아요. 많은 이번에 거. 테슬라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거로 했죠. 항목으로 잡혀 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항목으로 네. 잡혀 있죠. 네. 자, 이어서는 줌 비디오는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이게 하락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준비되어 이제 어제 좀 반등을 시도했고요.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어요.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고, 뭐 깜짝 실적 발표했죠. 기업 고객도 늘고 전체 일반 고객도 늘어났는데 순현금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다만 저는 줌 비디오는 전 주가 자체는 상당히 약간은 냉정한 편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줌이 정말 좋아지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도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펠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피인수로 보는 거죠. 피인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줌이란 거가 이익도 안 많은 상태에서 10배, 20배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 당시 고객은 뭐 100배, 200배가 늘어났고 팬데믹 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것도 있고 구글 미팅스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줌비더를 쓰고 있어요. 저희 법인은 쓰고 있고 저희 개인이나 이렇게 쓰기에는 줌비더만큼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좋은 것도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기업들은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미 큰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 서비스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자기네 쓰는 메신저 다 같이 통용되는 SNS 다 통합된다 그러면 그걸 쓰지 뭐 딴 거 쓸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저는 개인적 관심은 없고 다만 이제 이번에 좋다고 얘기했지만 저 자신은 큰 자신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말씀드렸고요. 월간은 이제 긍정적인 나왔지만 요즘 뉴트럴 의견이 많이 있어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럴로 그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기 시작했고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뭐 자신 없고 있는 주식이 줌비디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로스. 다음은 로스입니다. 로스는 사실 판박이로 얘기했어요. 판박이 똑같은 거죠. 어떤 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홈디포랑 그냥 똑같습니다. 숫자는 달랐지만 숫자에 대한 의미 이번에 실적 별로 못 맞췄고요. 가이던스도 좀 안 좋았고 그에 대한 얘기 자체도 결국 리세션의 우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했었잖아요.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홈디포 얘기하고 진로드 얘기하고 다 로스 얘기했는데 결국은 로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 홈디포는 기존 주택이 잘 팔려야 많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주택이 판매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요 머무를 때 잔디도 안 깎던 사람들도 잔디도 한번 깎아보고 이런 느낌이 들 때죠. 그 펜스도 약간 한번 고쳐볼까 이럴 때.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할 때잖아요. 아니면은 집을 팔 때죠. 집을 팔 때 막 정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두 개 모두 지금 아닌 시절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느낌 자체는 오늘 마켓워치인가의 그 평가도 CEO의 발언이 오늘 CEO의 발언이 그 홈디포의 발언과 거의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좀 좋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돌아서긴 쉽지 않다. 장기전 뭐 좋죠. 장기전 홈디포, 로스 워낙 배당 귀족주들이기 때문에 좋겠죠. 그렇지만 크게 지금 시장은 큰 의미는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로스는 이걸 다 파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파는 항목이 홈디포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세탁기도 팔고 뭐 이런 드릴도 팔고 우리식으로 보면 장판도 팔고 흙도 팔고 잔디도 팔고 비료도 팔고 호미도 팔고 다 파는 거. 장미도 팔고. 뭐 장미도 있잖아요. 그림에 장미. 네. 그러니까 다 파는 거다. 못도 팔고. 그러니까 다 파는 그런 점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홈디포랑 똑같은 스토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황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 네, 세일즈포스.com이 오늘 이게 좀 잘못 찍혔는데요. 세일즈포스이 오늘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13% 정도 올라갔는데 세일즈포스는 오늘 자체로 보면 약간 저희가 보기면 마크 베니오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마크 베니오프가 오늘 매출 실적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를 상향시켰는데 그렇죠. 마크 베니오프는 털보에 있지 않습니까? 퉁퉁한 분이요. 차격이 워낙 있는 분이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저희가? 네,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보여드렸죠. 워낙 지금 CNBC 메인에 계속 떠 있었어요 그분이. 그 마크 베니오프는 그냥 저는 어떻게 그냥 기억하냐면 마크 베니오프는 그 창업을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에서 오두막에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와이 사람들은 오두막. 왜냐하면 거라지에서 창고에다 주차장에서 차고, 했는데 차고. 네, 이 사람 거고 이분이 출신이 어디냐면 애플에서 인터넷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우리 회사 들어와라 투자해주겠더니 아 형님 괜찮습니다. 진짜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하고 만든 게 Salesforce.com이에요. 근데 이분은 워낙 제가 왜 오늘 주목하냐면 이분은 워낙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랑 완전히 다른 반대파라고 보시면 돼요.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자신감 뿜뿜 그 장밋빛 청산인데 이분은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겸손의 아이콘인가요? 진짜 겸손의 아이콘인데 오늘 약간 또 바뀌었는데 이런 바뀐 거가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팬데믹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고요.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최근에 2개 정도의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너희들 좀 적극적으로 해라, 뭐 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 오늘 실적을 좋게 발표했다. 그래서 오늘 10몇 프로 올라갔고요. 이 주가의 5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주가가 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회사는 다우지수 들어가서 이렇게 형편없는 거는 거의 유일하죠. 예, 맞아요. 네. 다우지수 들어간다면 아주 재미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이게 세일즈포스는 그런 좋은 회사. 기업입니다. 예, 네, 좋은 좋은 기업. 회사입니다. 네, 좋은 좋은 회사예요. 회사. CRM이라는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고객 관계 관리거든요. 쉽게 해서 뭘 하는 회사냐면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얼마 전에 저희 그 지인이랑 어디를 갔는데 화장품 샵에 들어갔는데 화장품 샵에 뭐 좀 데이터를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뭐 내 뭐, 피부 상황이 네, 어떤지 건조한지. 여기 뭐 있냐고 멤버십 있냐고 없다니까 뭐 금방 해드려요. 뭐 하면서 뭐 10% 싸게 드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걷다 적는 거예요. 개인정보. 그거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고객 관리 관계가 돼요. 세일즈 관련한 우리가 포스기 하는데 그거군요. 그게 CRM이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전부 다 S&P 500 기업의 거의 95%가 여기 고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엄청 큰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다우에 들어갔는데 이 보수적인 사람이 그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바뀌었다. 저 이거 마크 베니어프는 좀 압니다 제가. 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인 시각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4센트가 예상이 됐었는데 13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맞췄어요. 매출도 맞췄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연간의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았어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 저는 어저께는 상당히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질까로 저는 그랬거든요. 어저께 방송할 때. 예, 저는 이제 워낙 이런저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여러 큰 기대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안 좋은 거냐? 제가 딱 숫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올해 연간 매출 목표가요. 워낙 예상했던 거가 47%를 사람이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것도 또 40%가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죠. 다분 좋은 건데 이거는 오늘 눈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3번 주식입니다. 3번 주식. 3번?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3번은 저는 오늘 이게 좋게 나왔더라도 15% 올라갔더라도 한 이틀 있다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번 주식이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은요. 팔란티어 제가 경고 드렸잖아요. 이거 저는 주주지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쉽지 않을 거다. 다 제자리 왔잖아요. 그렇죠. 에어비앤비 다 제자리 왔죠. 드라프팅은 제자리 왔죠. 결론은 지금은 이런 주식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왜? 4% 금리인데 이거 지금 흑자 났다고 해서 꾸준히 많이 나야죠. 한두 번 나야죠. 물론 이게 넌 갭으로 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좀 갭으로 지금 퍽퍽퍽 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시간 거리가 있다. 이건 좋은 회사는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엄청 여러분 투기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월간 시각 요 그림 하나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예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대박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거. 크게 올라가는 거. 계속 우상향, 네. 등락 없이. 그렇지만 현실은 이거고요.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금년에 1.4% 떨어졌습니다. 1년 동안 5.3% 떨어져 유의하잖아요. 전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드렸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수익이에요. 저 280달러 어찌됐건 떴잖아요.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 네, 10년 동안.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거가 10년 전 주가의 포트폴리오고 4배의 가치가 됐습니다. 지금요. 단위도 안 나옵니다. 단위. 근데 좀 많이 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요 가격 이 전체보다 지금 요거 하나가 더 큽니다. 지금. 그러게 애플이. 네,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또 이 교수님의 워런 좋은 버핏 주식 연구소 저도 다 연례서한. 봤거든요. 근데 저랑 이분이 한 4가지 정도 내일 아마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내일 아마 네. 이거랑 테슬라 얘기하실 텐데
딱 이것만 이해. 저는 그 오늘 어저께 지난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발표된 연례서 안에서 딱 하나가 저는 기억납니다. 저 자신도 매번 예전에 한국에서 대우증권 일할 때 보면 스탁피커라고 영어로 쓰고 다녔어요. 제 잡을. 피커? 스탁피커라고. 스탁을 발굴하는 사람? 스탁피커라는 잡 타이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이 있군요. 피커라고 하는데 이분 여기 듣고 제가 진짜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는 스탁피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비즈니스 피커라는 거죠. 비즈니스. 사업을 산다. 네, 그 얘기가 여기 이남훈 교수도 그걸 딱 찍었더라고요. 내일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예습하고 내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보통 저 같은 보통 사람과 이런 분의 차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긴 흐름으로 주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예고까지 네. 해주셨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 월스트리트 네.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요. 조금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잠깐 멈춰도 늦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변 둘러보시고 왜 지금 시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가시길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한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라는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는 네. 여유롭게 하시지만 네. 저희는 이제 빨리 물러나야지 저는 그렇죠. 오늘 네. 아침 라이브 함께 하실 네. 수 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동남아는 굉장히 사람과 결혼이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는 요즘은 좀 돌싱에 대한 약간 네. 편견이 없어졌지만 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동남아는요 굉장히 남녀 관계가 평등하고 마음이 안 맞는데 같이 사는 거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혼, 재혼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 없으시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인구가 87%에 달하는데도 굉장히 개방적인 무슬림이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동남아는 왠지 좀 오래되고 전통을 중시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제 관광의 이미지고